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그 본심과 야욕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호선 위원장이 당무감사 결과를 조작한 것을 가지고 일단 이 고소도 당하고 수세에 몰리고 이러니까 장 대표가 직접 등판을 해서 본질을 완전히 왜곡을 하고 엎어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전선동의 방법이 완전히 공산당식 괴벨스식입니다. 어떤 논리나 사실, 법리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침소, 봉대, 왜곡, 방향 전환, 포장 이런 걸로 한동훈 전 대표를 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판사 출신이 맞는지, 이런 장동혁 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장 대표가 하는 태세를 보면 아마 최소한 당원권 정지 1년 아니면 제명 이런 식의 극단적인 징계를 내릴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극도의 비상사태의 경계심을 가지고 모든 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죽기 살기로 이번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누가 더 옳은지,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일종의 결투를 벌여야 됩니다. 장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단순히 익명으로 수위 높은 글을 썼다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 명의 아이디를 특정인이 관리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당의 게시판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다른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패널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간 것. 이것이 본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이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뭐 개 목줄을 채우고 아니면 단두대 이런 표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친 역적 이런 식의 표현, 이런 어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극렬한 혐오성 글을 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올렸다. 이런 식의 그 극렬한 혐오의 내용, 이것 때문에 익명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쓴 것이 문제가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사태의 본질은 글의 끔찍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한동훈이 아니고 동명이인 한동훈이고, 한동훈은 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당무감사 결과 조작이 돼서 그런 글들을 한동훈의 가족들이 쓴 것처럼 마치 왜곡 조작을 했다라고 해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판을 갑자기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패널이 확대 재생산하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간 것. 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내용의 문제에서 자신들이 조작한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한동훈 가족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을 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다른 쪽으로 뭐 퍼나르고 뭐 패널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이거 전부 다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는, 한동훈 가족들이 연루됐다. 이런 식의 퍼나르게 연루됐다. 이런 거 새빨간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왜곡, 선전선동, 침소, 봉대, 명예훼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 명의 아이디를 특정인이 관리하면서
관리하면서 썼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설사 최악의 경우에 한 대표의 부인이 진 변호사가 다른 아버지 어머니 딸의 동의를 받아서 그들의 계정을 활용을 해서 글을 썼다고 해도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압력이 심하고 당원 게시판에 일반 당원들이 엄청나게 혐오적이고 공격적인 글을 자신의 남편 한동훈 대표에게 쏟아내니까 완전히 그런 식의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일종의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글을 쓴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의 내용도 사설 칼럼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혐오스러운 내용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고 그런데 하루에 3개밖에 쓸 수 없으니까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동의를 얻어서 활용을 해서 3개 정도 하루에 정도 추가를 해서 평균 하루에 6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최소 평균 하루에 1000건인데 그 중에서 6건이 무슨 놈의 여론 조작이고 무슨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뻔히 이런 사정을 알면서 장동희가 이런 식의 침소봉대 왜곡 선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A가 쓴 글을 B가 썼다고 했으니 당무감사의 모든 사실이 왜곡됐다고 하거나 왜 익명 게시판에 글을 문제 삼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비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사니까 장동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검찰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중요한 한두 개의 어떤 이 조작이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거나 아니면 심지어 검찰이 증거를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기소 자체가 공소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녹취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 돈봉투 사건에서 배척된 것처럼 단순히 그렇게 불법적으로 취득된 녹취 증거도 배척이 되는데 검찰이 하물며 증거를 조작을 했을 때는 그 사건 자체가 완전히 조작 날조돼서 검찰이 오히려 피고인석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동혁 판사 출신이 이런 식의 나치 괴벨스 공산당식의 선전선동으로 정적 대권 라이벌 한동훈을 죽이려고 독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고 역풍을 맞고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이고 그리고 내년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받더라도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더러운 정치, 파멸적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